우리 하반기 채용 시즌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쌤 이제 취준생 분들이랑 취업 상담을 많이 하실 거니까 취업 준비하면서 우리 취준생 분들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고 있나요? 이제는 좀 스펙이 좋으신 분들도 워낙 많고 맞아요. 준비 오래 해오신 분들도 많아서 저랑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는 인간적인 매력까지 챙겨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기소개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스펙 이외에도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다,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매력 포인트까지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단군 일의 사상 최고의 맞아요. 스펙이다. 워낙 상향 평준화돼 있어서. 근데 보통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보는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한국거래소는 어느 쪽인가요? 한국거래소는 중요하게 작성하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1차에서 18배수 내외 선발한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요. 입사 지원서 심사 및 어학 성적 충족 여부를 같이 평가한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항목을 보면 어떤 인재를 뽑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번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무게를 두고 작성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거래소 필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까지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자기소개서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쌤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항목은 크게 5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많지는 예. 않은데요. 우선 1번 항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내 어떤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본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냐라는 관심도를 묻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본인이 한국거래소에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 늘 볼 수 있는 항목이죠. 직무 네. 역량 항목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이 굉장히 팀워크 활동을 2항목이나 할애를 했어요. 팀워크 활동 중에서 겪은 가장 긍정적인 경험 1가지와 3번에 그리고 4번에는 가장 부정적인 경험 1가지를 서술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 키워드는 어떤 자소서에나 요즘 많이 보이는 항목인데요. 2가지 소재를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 조금 또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거래소 5번 항목 굉장히 네. 논란이 많았던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좀 취준생 입장에서 쉽지 않은 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게를 두고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5번 항목은 21년 3월 31일자 KRX 보도자료 자본시장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방향 발표 내에서 20대 추진 과정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행 과정에서의 장애 또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제를 하나를 선택하고 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같이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이번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쌤께서 취준생들의 입장에 굉장히 공감해 주시면서 진심 어린 한숨이 나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1번과 2번, 3번과 4번이 한 대 묶이잖아요. 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에 대한 역량 무엇인지, 그런 천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는 다 나눠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따로따로 작성하시지 말고 한국거래소는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내가 전략적으로 전체 항목을 배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우선 1번, 2번 항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싶고 업무 역량,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본부에서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역량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네. 4번은 이제 경험형이죠. 협업 키워드로 같은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5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차별점을 보여주실 수 있는 좀 직무 역량 부분에서, 직무 시각 부분에서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주실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국거래소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1번 항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거래소 내 어느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 기술하시오. 500자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대체로 직무 역량을 묻는 항목은 있어도 이렇게 어느 본부에서 근무하고 싶냐 이런 질문은 전 처음 보거든요. 맞습니다.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지에 대해서 사실 채용 공고만으로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에 보면 한국거래소 내에 어느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드러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저는 본부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 좀
좀 들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또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하. 나는 이 부서에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떤 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싶으신지를 또 견해를 밝히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본부가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사업본부를 찾는 방법은 KRX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KRX 소개 들어가시면 사업본부 소개가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인 점은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어떤 본부가 있나 보면 경영지원본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본부, 그리고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시장, 그리고 시장감시위원회, 그리고 청산결제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감사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 7가지 본부를 보실 수가 있고 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각 본부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조사를 해보신 다음에 작성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한 가지를 같이 해보자면 우선 예. 경영지원본부를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 거래소의 경영 전략 및 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등 다양한 부서의 협업을 담당할 때 효과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경영지원본부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된 경영지원 관련된 어떤 경험이 있다거나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좀 어떤 분야에 특화되기보다는 전체를 좀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본부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는 일, 소개, 추진 과제 등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본부 내에도 조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부 중에서도 나는 어떤 부서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관심도를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 본부를 들어가 주시고 조직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예. 코스닥 시장 본부에도 코스닥 시장부가 있고 또 뭐 혁신성장 지원부도 있고 상장부도 있고 또 기술기업 상장부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닥 시장에 관심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뭐 기술기업의 상장부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전망을 봤기 때문이다라는 분야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신다면 그냥 저는 코스닥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직무 전문성을 갖춰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많은 본부 중에서 7가지 무지개 본부인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본부를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기술을 하고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할까요? 네. 그래서 본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다면 저는 어떤 본부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본부에서 하는 일을 내가 아는 만큼 간략히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주의하실 점은 본부에서 하는 일을 또 한참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다. 예. 기업의 입장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그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이런 일을 이 이유 때문에 하고 싶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 입사 후 포부를 이렇게 작성할 만한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원래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예정인가라는 항목들이 또 입사 후 포부 항목이 나와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예. 해당 지금 우리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저는 1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해보지 않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어떤 본부에서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을 이런 관심 때문에 선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또 기여하겠다라는 입사 후 포부를 한두 줄 정도 작성해 주시는 네.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번 항목에서 어떤 본부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적었으면 2번 항목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한국거래소에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하시오. 500자인데요. 직무 역량을 묻고 있긴 한데 일단은 1번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적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역량을 쓰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번에서 내가 나 이 본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부서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역량을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 배웠던 기술이라든지 또는 지식도 작성하실 수가 있겠지만 태도적인 부분들도 여러분이 작성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무 역량 하면 좀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협업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많은데 예. 우리 한국거래소라면 저는 좀 지식과 기술 쪽에 치중해서 컬러로 친다면 약간 블루 컬러의 느낌을 내주면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번, 4번 항목에서 보면 협업 키워드를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에서 태도적인 부분, 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분석력, 그리고 사람들이랑 협업하는 능력들은 3번, 4번 항목에서 충분히 보여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항목에서는 좀 나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좀 허수가 많이 없는 기업이에요. 지원자 네. 중에서 예. 전공자가 아니고 지원하기 좀 힘든 또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중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좀 뽐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지식과 기술을 쓰는 게 좋냐라는 예.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보통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거래소의 역대 합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자격증이 증권투자상담사,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뭐 ITQ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 예. 파생상품 투자상담사라든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격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역량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어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 항목 어떤 형식으로 또 구성하면 좋을까요? 구성은 우선 직무 역량은 저는 500자이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 선정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가지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해당 직무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내가 역량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로 넘어가시거든요. 예.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 역량을 내가 왜 개발하게 됐는지,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지를 스텝 2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역량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작성을 해주신다면 설득력 부분에서 좀 더 좋은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역량을 지닌 인재다라고 어필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글이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역량을 작성하다 보면 500자 안에 내 역량을 작성하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자격증 취득 과정이나 여러분이 성장했던 과정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네. 읽어보면 역량을 갖고 있는지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기업들을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과정,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쓰세요라고 정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작성하라라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상세히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다. 제가 이제 취준생 분들께서 자소서를 쓰다 보면 제가 늘 이렇게 통칭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사례병에 걸려 있다. 아, 예. 네, 이렇게 무조건 사례를 어떻게든 갖다 맞습니다.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사례병보다는 저는 예시병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 예. 뭘 설명할 때 항상 예시를 붙여서 설명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좀 말 길어지고 말 많아지고 말 네. 빨라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항목에서 내가 괜히 이렇게 노력을 썼다면 거기에 대한 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취득하신 자격증인데 그 인고의 노력 과정을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글자 수가 여유가 된다면 작성할 수 있겠지만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 자격증을 취득한 과정보다도 내가 이 역량을 갖고 있고 이 역량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약간 냉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격증 따시는데 고생한 거는 알겠지만 그걸 굳이 어필할 필요는 없다.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3번과 4번 항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은 팀워크 활동 중에 겪은 가장 긍정적인 경험 한 가지고요. 그리고 4번은 부정적인 경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500자씩 쓰고 있는데 5개 항목 가운데 이제 2개 다 팀워크에 대한 질문인 거 보면은 이런 협업에 대한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5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나 협업에 대한 것을 작성했다는 건, 그리고 또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2가지 다 보겠다는 것은 그만큼 협업 능력을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도전했던 경험을 써라, 내가 성취했던 경험을 써라,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던 걸 써라라는 경험형 항목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올해는 유독 전부 팀워크에 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협업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정을 하실 때도 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협업이니까 주식 동아리 했던 거라든지 금융 관련한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라는 질문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주식 동아리와 금융 관련된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하신 활동이 있다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활동이 없으신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선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대신에 협업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긍정적인 경험을 작성을 할 때 뭐 결과가 긍정적이었을 수도 있고 과정이 긍정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국거래소의 행동 규범을 보시면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함께 보실게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이 행동 규범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 규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협력이라고 딱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예. 핵심 가치 중에서 이제 요구되는 행동과 기대되는 결과로 나눠져서 그 중에서 협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살펴보면 서로 협력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리고 타 부서를 이해하고 회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그리고 동료를 아끼고 배려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면 긍정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행동 규범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던 경험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지식과 정보를 좀 공유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라든지, 우리 팀뿐만 아니라 좀 관련 있는 다른 팀들과도 협업을 해서, 팀 내 협업도 있지만 팀과 팀끼리 협업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협업들을 했던 경험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동료를 좀 이해하고 충분히 배려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재로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전기수에서 뭐 도전을 많이 강조해서 뽑았다가 협력이 안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내 이슈의 어떤 협업에 맞아요. 대한 갈등이 많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써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가장 나빴던 그냥 결과론적으로 최악의 경험 이런 거를 그냥 어필하는 건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최악의 또 실패를 써야 되나. 근데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살면서 그렇게 큰 실패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이렇게 고민해보게 되시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경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으니까, 팀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신다면 네. 좀 교훈을 얻었던 경험에 포커스, 내가 배움이 있었던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이 항목을 조금 어렵지 않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팀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가 늘 으쌰으쌰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조장님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함께하기가 참 어려운 리더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예. 뭐 결과는 잘 나왔지만 그 과정이 정말 난관이었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리더로서 실수를 했던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던 경험 중에서는 리더라고 하니 내가 다 안고 내가 희생하고 부원들보다 내가 다 해야지라는 것들이 오히려 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배제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나, 이런 또 오해를 낳기도 했던 경험들도 작성해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어떤 부정적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의견 충돌이 발생했지만 또 원만하게 해결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의지가 없는 팀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정적 경험이라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실패했던 막 이런 쪽으로 가니까 어려운 거고, 조직 생활 하시면서 힘들었던 거, 교훈이 있었던 거를 작성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발판 삼아 뼈저리게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좋은 교훈과 경험이 되었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경험들을 정리해서 500자대로 써야 되는 건데, 구조를 어떻게 작성해야지 딱 일목요연하게 보일까요?
구조를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부정적인 경험을 작성하라라고 했던 부분 자체가 경험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어디 나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긍정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바로 두 갈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경험에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경험을 읽어주세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우리가 맡았던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수행하려고 한다라는 것들 그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는데 분량으로 보면 해당 항목에서 과정이 가장 자세히 드러나야겠죠. 아무래도 예. 그냥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경험 안에서 내가 빛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여하셨던 점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영리하게 싹싹 잘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정에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이니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라는 결과를 간략히 명시해 주신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배움이 있었다라는 교훈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정적인 우리 경험도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쵸. 부정적인 경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조금 달리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경험을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리더를 만났었는지 네. 얼마나 의지 없는 팀원을 만났었는지를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네. 이제 내가 과정 이 사람과 어떤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갔지만 내가 노력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결국에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그냥 부정적이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지?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분석해 보려고 했던 포인트를 주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또 분석력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스텝 3에서는 또 원인을 분석해 주는 것이 네.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교훈을 발판 삼아서 삶의 큰 교훈이 되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국거래소 대박의 마지막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2021년 3월 31일자 KRX 보도자료 자본시장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방향 발표 안에 20대 추진 과제 중 내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행 과정에 장애 또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제 한 개를 선택한 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시오. 800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를 먼저 찾아서 확인해 봐야겠죠. 맞습니다. 보도자료 근데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 보도자료 홈페이지 가시면 있는데 우선 보도자료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네. 자본시장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추진, 방향 발표 이렇게 그냥 검색을 하시면 잘 나오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아. 막 타고 보도자료 들어가면 또 굉장히 찾기 어려워지고 예. 그냥 검색할 수 있는 키 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파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붙인 파일까지 보셔야 20대 추진 과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냥 메인 그 PDF 파일만 보시면 5대 핵심 과제만 나오기 때문에 예. 20대인데 왜 5개밖에 없지? 이렇게 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붙인 파일까지 꼭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이 항목은 정말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다른 항목들을 좀 일찍 빨리 쓰시고 예. 이 항목에 좀 매달려 보면 좋지 않을까. 전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지식이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현직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과 장애가 예상되는 과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과제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과제를 설정하고 본인의 견해를 밝혀라라고 했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네. 이게 또 장애와 또 예상되는 과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항목은 전투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실 한국 거래소 입사만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네. 좀 고스펙 지원자분들도 많은 편인데 그렇다면 그 날고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1번과 4번까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5번은 확 실력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지원을 해보려고 도전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지금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20대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장애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제를 선택을 하고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까지 써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조금 막막하거든요. 일단 5대 핵심 전략과 20대 추진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설정하는 게 좋을까도 고민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헬리콥터 시각에서 보시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는 편인데 일단 1번 항목과 5번 항목까지 있을 때 저는 1번, 2번, 5번 이렇게 세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1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본부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견해를 밝혀주실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하실 때 5번을 염두에 두고 1번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5번에서 실무자의 시각을 한번 보여주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본부에서 추진할 만한 과제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영리한 접근이 되실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대 핵심 전략과 20대 추진 과제를 간략히만 보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네. 뭐 일단 첫 번째 핵심 전략에서는 유망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 라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기 위한 4가지 추진 과제들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의 선도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4가지 추진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고 투자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또 4가지 추진 과제가 나오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 KRX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4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코로나 얘기 안 할 수 없죠. 코로나 거래소가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코로나로 인한 혁신 과제들을 또 4가지를 선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하나하나를 다 보시기 이전에 왜 한국거래소가 5대 핵심 전략과 20대 추진 과제를 내게 됐는가 그 배경을 먼저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3월 말 당시에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주제로 이 네. 과제를 발표하게 됐었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지난 1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3,000포인트를 맞아요. 넘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강한 회복력을 가져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시장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또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5대 핵심 전략과 2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의 도약의 이 중심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최근에 또 국내 뭐 기업이죠. 예. 뉴욕 증시 시장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노선을 선택을 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또 다른 유망한 유니콘 기업들도 좀 미 증시 시장을 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또 이런 기업들을 성장하는 데 돕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증시 시장의 매력도를 갖추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래도 내가 견해를 밝혀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작성하신다면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의 한 방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배경들도 놓치지 마시고 보고 그리고 추진 과제로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1번에서 4번까지 어떤 잽을 잘 날려주시고 마지막 5번에 스트레이트 한 방을 훅 날려달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게 배경을 이해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에 들어갔을 때 팁이 있다면요? 우선 추진 과제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 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추진 과제를 그래도 부담감이 있잖아요. 글자 수에 대한. 예. 그러다 보니까 과제를 쭉 설명하는데 이것은 한국거래소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시행 과제에서 예상되는 또 장애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여러분들이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이 극복 방안이 또 중요하겠죠. 네. 극복 방안은 한 가지에서 2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무슨 극복 방안이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시장의 특성상 그냥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래소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시장 참가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네. 기업의 노력들까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을 잘 해보신 다음에 극복 방안을 설정을 하시면 좀 더 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보완한다면 앞으로 어떤 데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미래 시각도 여러분들이 간단히 밝혀주신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한방 네. 날릴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짧게 부탁드릴게요.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한방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번, 2번, 5번 항목을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시고 그리고 협업 능력까지 잘 챙기신다면 반드시 합격하는 자소서 만드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